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4일 오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 찐샘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발렌타인데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보시지 않을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주식이 중요하겠습니까? 각자의 삶이 중요하고 삶을 즐기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오늘 좀 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열심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관세에 대한 서명이 있었죠. 근데 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안도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올랐고 이러면 이제부터 다시 주식을 늘려야 하나, 주식 비중을 더 올려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우선 상호관세 서명 이후에 미국 증시 반응이 어땠는지 조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어제까지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미국 증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과 손가락 걸고 약속한 건 아닙니다만 스스로에게 좀 숙제를 준 것 같은데 존 디어 얘기를 실적 전후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 번도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존 디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다 아시는 대로 상호관세 서명 이후에 오히려 증시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증시만 상승 전환한 게 아니라 보시면 금리도 하락을 했고 달러도 하락을 했고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안도감 있는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현성만 놓고 보면 그리고 지수만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가 느껴지는 게 지금 미국 증시인데요. 근데 하나씩 또 봤죠. 그랬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지수는 고가에 근접한 것 같다. 상승 전환이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 전환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애매하다 였습니다. 분명히 안도감에 의한 상승이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고가 수준에 진입한 상황이지만 정작 내부의 흐름을 보면 이게 정확한 판단, 확실한 판단을 하기는 좀 애매한 흐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주도주의 동향, 그리고 부진 종목들의 전반적인 상승, 그리고 상호관세의 안도를 보인 금융시장, 이런 것들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요. 관점 정리하고 전략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꼭지는 애매한 주도주의 동향인데요. 일단은 좀 지수부터 먼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S&P 500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고가 레벨에 근접한 상황이죠. 본격적인 조정이라는 게 이때 12월 FOMC 이후에 나타났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레벨업이 없이 이 정도 레벨에 갇히면서 박스권 등락을 보였던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고점까지 육박한 상황이니까 일단 지수로 보면은 이렇게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형태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도의 이제 지수 변화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내부 흐름에서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이끄는 주도주 흐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어젯밤에 주도주군들 전반적인 동향은 아주 인상적인 상승 강화는 없었던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확실히 소프트웨어 쪽이 강하긴 해요. 그래서 보면 이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 강한 고가 갱신이 있었던 흐름도 있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가장 강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만 보여드린 거고 전반적으로 보면 스노우플레이크도 아직은 애매하고 팔란티어도 애매하고 세일스포스도 애매하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반에서 본격적인 상승 주도의 흐름이 있었다,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있었다, 이런 것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3% 정도,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빠졌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하드웨어에서도 특별한 강세 전환의 흐름은 없었고 여전히 제한적인 등락만 있는 상황이고 딥식 이후로 변곡점이 한번 발생을 했는데 그 변곡점 발생 이후에 정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들도 이제 최근에 애플이 단기적으로 한 3일 정도 세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애플에서 본격적인 롱사인이 나온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알파벳 모두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강력하게 아웃퍼폼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빅테크 주도주군 중에서 가장 부진했던 게 테슬라고, 실제로 이제 테슬라가 간밤에는 상승률로 보면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 정도 흐름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 내려가는 하락 추세에 대한 마지막 하락 강화분은 상쇄시켰다, 요거는 제거시켰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요 기조 자체에 대한 확실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 정도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수준의 그 정도 상승이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테슬라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도주군을 종합해서 보면 앞서 봤듯이 지수가 고가 수준에 진입한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로 보여지지만, 주도주군에서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도주군이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주도주군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낙관하기에는, 단기에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낙관하기에는 애매한 정도의 흐름만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꼭지는 부진 종목들의 전반적인 상승이었다, 이 부분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경기민감주를 거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경기민감주 중에서 가장 강한 추세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결국은 은행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밤에 은행주를 보면 특별한 강세는 없었어요. 지금 시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다 요 정도 수준의 상승이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주입니다만, 실제로 상승을 이끄는 듯한 강세 흐름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상대적 강세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여지는 건, 뭐 캐터필라는 아니긴 하지만 캐터필라, 뭐 페덱스, 그리고 홈디포, 그 다음에 또 소재 섹터에서 보게 되면 맥모란, 뭐 요런 종목들이 오히려 상대적 절대적 강세가 있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형태는 지금 쭉 봤듯이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부진했던 종목들이고 실질적인 추세가 없었던 종목들이잖아요. 거기서 어제 강세, 상대적 절대적 강세가 있었지만 아주 뚜렷한 추세 전환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 전체의 내부 흐름을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 실제로 테슬라를 포함한 빅테크,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던 경기민감주가 전반적으로 상대 강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한 증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서 의미 있는 변곡점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냥 관세에 대해서 심리적인 안도감이 주를 이뤘던 그런 증시 상승이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부록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실적 전후로 제가 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이 가는 종목이기도 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중간중간 실적 전후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이 존디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적은 쇼크가 났고,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쇼크가 난 것 치고는 꽤 괜찮았습니다. 시간 내에서는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요거 다 되돌리면서 결국 한 마이너스 2%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양선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급등하게 되면 되게 빠르게 말씀드릴 거라고 얘기했고, 아니면 좀 차분하게 길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분하게 길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디테일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디어라는 회사는요, 이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농기구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놓고 보게 되면, 보시는 게 이제 이 회사의 레비뉴, 매출과 넷인컴의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파란 선이 매출인데, 레비뉴인데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요 초록색 색깔을 띠는 이 파란색이 순이익인데, 넷인컴인데, 이것 역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어저께 발표된 실적까지 포함된 건 아니고요. 지난번 실적까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 이번에 실적도 사실 요 정도 수준의 매출과 요 정도 수준의 순이익이 발표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이 부진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상치는 충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실적 자체가 부진한 상태는 이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존디어 주가를 다시 좀 길게 보면 이게 계속해서 상승세란 말이죠. 아주 장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지속적인 상승세입니다. 근데 실적이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에서 이렇게 오히려 지금 주가는 고가 레벨에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도저히 기본적으로 실적과 주가만 비교해 보자면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도대체 뭐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존디어라는 회사는 농기구의 테슬라라고 이렇게 불리는 회사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농슬라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글로벌하게 전체 환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전 지구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죠. 근데 이 농업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식량의 생산은 중요한데 농업 인구는 감소하니까 그 어느 곳보다 효율적인 농업 생산이 필요할 것이고 자율주행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디어는 그래서 이제 농기구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CES에서 굉장히 큰 부스를 차리고 이 농기구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들의 고민들을 투자자들과 계속 공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요. 현재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냐면 2022년에 이제 드디어 자율주행 트랙터를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2023년에는 See & Spray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See & Spray 기술이 뭐냐면 AI가 지금 5탄데 잡초입니다. 잡초를 인식해서 알아서 잡초한테만 농약을 살포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요걸 제가 더 이제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사실 올해 CES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그거였죠. 그 엔비디아의 코즈모스 요거였고 굉장히 많은 화두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 뭐 그런 거였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피지컬 AI만 로봇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로봇 자율차 뭐 이쪽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농기구 사업 분야도 피지컬 AI로서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농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히 보면은 자율주행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농기구라고 해서 안전이 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자동차의 자율주행보다는 훨씬 더 이 안전에서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개발이 빠를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적용도 빠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좀 존디어에 대해서는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주가를 보게 되면 올해 1월이죠. CES를 전후로 해서 오히려 주가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긴 트렌드로 보게 되면 실적은 계속해서 부진한 회사인데 아주 가파른 상승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인 우상향은 분명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아무리 우리들이 분석을 많이 해봐야 결국은 주가가 가장 똑똑하다, 주가가 모든 정보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적과 크게 상관없이 보여지는 이 주가의 상승 추세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이 농기구의 자율주행이 주가의 상당 부분 기대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농기구 자율주행이라는 모멘텀 속에서 사실 실적보다는 주가의 추세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는 이 주식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도 보면 이렇게 실적 쇼크가 분명히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도 존디어 관심 있게 볼 만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하루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저보다 더 많이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좀 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의 그 발렌타인데이 선물이라기보다는 발렌타인데이 기념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꼭지인데요. 상호 관세 서명에 안도를 보인 금융시장이다. 이 부분인데요.
기사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트럼프는 일단 상호관세를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상호관세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 오히려 이제 연방 정부에서 상호관세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공부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 기사 제목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 트럼프의 관세는 걔가 무는 용도가 아니라 짓는 용도로 느껴져서 증시가 상승했다. 요런 헤드라인이거든요. 바이크 댄 바이트.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빵 터졌습니다. 야,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썸네일 쓰잖아요. 썸네일 쓸 때 이런 멋진 썸네일을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진짜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시장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실제로는 위험용 혹은 협상용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안도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금리, 단기물 금리, 장기물 금리인데 장기물 금리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CPI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CPI 쇼크 때문에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 장기물도, 근데 이게 100% 상쇄되는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CPI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아니라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포인트는 결국은 관세로 인해서 이후에 수입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는 게 더 걱정되는 포인트였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러면 인플레이션 리스크 자체도 걱정보다는 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CPI 서프라이즈보다도 더 강한 금리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만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달러 지수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레벨을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가상으로 보면 이탈하는 흐름, 일종의 레벨 다운으로 볼 수 있는 달러 지수의 약세가 나타났거든요. 심지어 정작 상호관세 서명을 하자마자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확실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꽤 크게 금융시장 전체에서 작용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금융시장은 관세 서명이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라기보다는 심적인 위험 요인이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안도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앞서 하나씩 봤듯이 상호관세 서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금융시장 전체는 오히려 역으로 안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주식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수로 보면 앞서 봤듯이 바짝 고가에 근접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딱 지수 형태만 보면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기대되는 형태이긴 하지만 내부 흐름은 아직까지는 명확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조건을 형성한 내부 동향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제의 상승은 시장 내부의 본질적인 상승에 의한 흐름이다라기보다는 외적 요인, 즉 상호 관세에 대한 안도가 반응한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승 전환 흐름이 내부에서부터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니까 관점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라고 아직까지 단정하지는 말고, 그렇기 때문에 단정해서 전략을 꾸리고 그러지는 말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밤에는 유럽 GDP 성장률 추정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럽 증시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고가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유럽 증시가 좋다라는 게 매크로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증시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일단 증시는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매크로 펀더멘털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지 오늘 간접적으로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점검 포인트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증시 보면 상승 전환 기대를 열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인 상승 전환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증시 내부에서부터 본격적인 상승 전환의 흐름이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점검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단순히 이게 지수만 고가를 갱신한다고 랠리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정말 그거에 상응하는 내부의 흐름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냐면 그게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뚜렷한 게 없으니까 오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뭐 가장 앞서 있는 건 그래도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이지만 그래도 이게 몇몇 종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어떤 종목이 진짜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 및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관점이 본격적인 상승 전환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은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어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자, 이거니까 전략을 미리 수정할 요인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주식 비중 65에서 70%, 그리고 빅테크가 축소된 US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컨셉 그대로 유지한다, 변함없이 유지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을 이끄는 섹터, 뭐 어떤 그런 종목군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쪽에 비중을 얹어서, 아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군 내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 비중을 얹어서 우린 주식 비중 증대시키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오늘 불금이고 발렌타인 데이라서 뭐 얼마나 조회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늘 가지고 오늘은 더더욱 가지게 됩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여러분의 투자를 엄청 응원하거든요. 그러니 오늘 밤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는 또 주말이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